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또 이석증 분야의 최고 고수죠. 네, 신사보이비인후과의 박상 원장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좀 이석증 요즘 또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. 그래서 좀 이석증에서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. 일단 첫 번째 이석증의 원인, 환자들 꼭 물어보죠. 원인이 왜 그러냐. 환자들은 사실은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맨날 물어보는데 네. 원인은 언제 어떻게 설명하시나요? 근데 원인이 이제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하고요. 있는 경우는 이제 뭐 그 외상을 있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했을 때 이제 이석이 잘 떨어지는 상황들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좀 알려진 거는 이제 뭐 골다공증이라든가 뭐 이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폐경 이후에 이런 호르몬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뇌의 질환 같은 것들을 앓은 다음에 또 뭐 잘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그렇죠. 네. 노화도 뭐 확실한 원인 중에 네, 하나죠. 그렇죠. 노화도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죠. 네,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이 들면 빠지잖아요. 이런 것들처럼 이석도 이제 단단하게 잘 붙어 있다가 그런 붙어 있는 그런 연결 고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서 충격에 좀 쉽게 잘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또 저절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재발을 얼마나 하느냐. 이게 사실은 그 부분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, 네, 네. 분명히 재발은 좀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네, 있는데요. 재발이 1년에 한 뭐 2, 30% 이상은 좀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치료를 잘 받아도 또 이제 그렇게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네. 이렇게 좀 재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그렇게 재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알려진 게 좀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 D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발률에 영향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해주면 재발이 좀 줄어든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이제 또 그 서울대 김지수 교수님 팀에서 네, 그 네, 비타민 D를 이제 네. 보충을 하면 사실 예방을 이때까지는 끌어내니까, 네. 이석증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생긴다 네, 이런 네, 증명이 네, 되어 네,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충을 했을 때 한 네. 20% 감소한다는 네, 논문이 그런 나왔잖아요. 논문이 이제 뭐 작년에 나왔죠. 그래서 어떻게 좀 그럼 비타민 D를 좀 많이 강조하시는 편이세요? 네네. 그래서 그 이제 비타민 D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이제 재발을 하는 환자들은 좀 해보는 편이고요.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하는 먹는 약도 있고 주사 치료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주사 치료를 좀 하는 편이에요. 그런 이유는 이제 먹는 그런 비타민 D를 이제 그 1년 동안 먹은 그 총 그 합산 양과 주사를 한 번 맞는 양과 비슷한 정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간편할 수 있어서 주사 치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사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이제 몸에 뭐 결석 같은 거, 신장 결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또 이제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면이 있고 또 주사를 뭐 부족하다고 막 계속 맞을 수는 없고 3개월 간격으로 맞을 수가 있고 1년에 또 맞아야 되는 그런 뭐 그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뭐 지키면서 하셔야 됩니다. 또 뭐 엉덩이도 잘 뭉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, 그 잘 뭉치기도 하고 이게 피부에 이렇게 있다가 서서히 흡수가 되고 그러면서 대부분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좀 간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트러블이 네, 있어요. 네. 있죠. 그러면은 또 이석증을 환자분들이 뭐 어떤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뭐 병원이 워낙 가깝기도 하고 사실 많은 임기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이석증에 대한 정말 또 원장님께서 워낙 강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많이 이제 그 직이 올라갔어요 저희들이. 그래서 근데 이제 내버려두면 네. 또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저히 병원에 못 오는 네, 상황이 네, 있을 네, 수 있잖아요. 네, 네. 뭐 그래서 내버려둘 때가 있단 말이죠. 예, 그렇게 예. 되면 어떻게 보통 예우는 어떻게 되는 걸로 되어 있죠? 예. 이제 그 이석증을 내버려 두면 이석이 그 이석이 안에 들어 있는 그런 뭐 뇌 림프액이라는 거에 의해서
녹아서 없어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런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요.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당장 막 엄청 어지러운데 그런 기간들을 기다리는 것들은 약간 조금 뭐 힘든 것들을 이제 너무 감내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한 뭐 2주라든가 6주 정도 지나면 녹아서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이석이 들어있는 고리관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. 그런데 내가 진짜 막 너무너무 어지러운데 뭐 6주 동안 어지럼증을 견딘다? 그건 조금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요. 좀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좋겠죠. 요즘에는 뭐 사실 진짜 뭐 네. 너무나 잘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, 그렇죠. 네, 뭐 네. 그거를 굳이 우리가 참고 네.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. 또 하나 그럼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우리가 이석증이 왔을 때 네.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병원을 사실 좀 대학병원이나 이런 경우는 자주 갈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한번 치료하고 또 뭐 일주일 뒤라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개인 병원 또 이렇게 어지러움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니까 네, 네. 개인 병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을 치료해 드릴 수도 있고 네. 그다음에 또 다음 날 또 바로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. 네. 보통 어떤 치료 전략을 갖고 계세요? 예. 저는 일단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하루 지난 다음 그 이후부터 이제 다시 이제 팔로우업을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날 다시 확인하고 뭐 이제 좋아졌으면 치료를 중단하기도 하고요. 종결을 선언하기도 하고 좀 덜 나았으면 다시 또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오래 치료해 보시면 며칠까지? 사실은 정말 대부분은 뭐 다음날 되면 상당히 호전이 되고 네. 뭐 한두 번 정도 치료 다음 끝나는데 예. 정말 오래 가시는 분도 있어요. 네. 네. 원장님 며칠까지? 뭐 한 10번 이상도 해본 그런 환자들도 있고요. 네네네. 네네네. 예. 저도 한 2주 정도까지 치료가 예, 안 돼서 예. 정말 혹시 다른 질환이 아닌가 더 걸렸을 수도 걱정하면서. 있어요. 환자가 이제 열흘 지나도 안 나니까 다른 병원에 갔을 수도 있죠. 그렇죠. 제가 놓쳤던 환자들 놓쳐서 또 네. 그 순사고이비인후과에 가셨던 환자들이 많이 있을 수 반대도 있으니까 가능하죠. 네.